물리는 대성전. 대성전은 뭐냐면 대성, 큰 성인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것이 대성전입니다. 우리가 전통 시대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 이게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현봉사, 후학 양성 딱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원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만 개인 그 서원을 누굴 모시느냐, 배양 인물이 누구냐, 그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이제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그죠? 뭐 정몽주를 모신다라든지 율곡을 모신다는 이런 식으로. 근데 향교는 무조건 공자를 모십니다. 그 건물을 대성전이라고 해요. 그다음 그 옆에는 제사 공간인 동무와 서무가 있어요. 동무, 서무. 그 다음에 딱 내려오면 자 여기에 이제 사교당 되어 있죠. 원래는 한 요 정도 있어야 돼요. 요 정도. 보통 이게 이제 사교당이 뭐냐면 보통은 강당이라고 부릅니다. 강당. 여기가 쉽게 말하면 교실이에요. 교실. 여기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통 이제 이 향교에서는 뭐 맹륜당 들어보셨죠? 맹륜당. 맹륜당이나 이런 많이 씁니다. 그 어떤 우리 오륜을 밝힌다 할 때 다 유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름도 이 사교도 유교의 4가지 덕목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동제서재가 있습니다. 동제서 여기 맹륜당이 있네요. 원래 사교당이 원래 이름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동제서재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기숙사예요. 기숙사. 보통 아까 제가 남좌여우라 했잖아요. 아까 행평탑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왼쪽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동제서재, 즉 동쪽에는 주로 이제 이 선배들을 기속하는 거예요. 서재는 후배들이 뭡니까? 그다음 또 향교 같은 경우는 이 꼭 사실 양반들만 갔던 건 아니에요. 그 일반 상민들도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 이상이 보통 다녔다고 해요. 그죠? 근데 서원은 당연히 이제 양반들만 갔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동제는 약간 신분이 높은, 그죠? 사람이 이제 주로 양반 자제들이 머물고, 그러니까 서재는 후배거나 신분이 약간 낮은 뭐 주민들 이들이 이제 머물렀던 일종의 기숙사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향교를 볼 때 풍하루라는 건물이 있죠. 이게 우리 아마 이영철 선생님 기억나면 온양향교의 전문도 풍하루. 이게 이제 그러니까 향교의 이름은 건물이 이름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뜻이 이제 우리 이른바 이제 유교적인 어떤 덕목, 유교적인 어떤 그 문풍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널리 이렇게 퍼져나서 잘 교화를 해라고 풍화루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진주의 향교는 여기도 뭐 대충 나오지만 일단 사료상으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 그래서 되게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좋은 질문이 왜 한글을 여기 지었느냐? 이런도 어떤 한 고을에 좀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우리가 서울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성균관이 있잖아요. 성균관. 성균관의 대성전은 우리가 문묘라고 해요. 문묘. 공자에서는 문묘. 거기는 서울은 이런 이제 한양이니까 도성이니까 땅도 이렇게 막 터도 잘 다져가지고 멋지게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사당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가장 그리고 우리 전통 건축이나 특히 유교적인 어떤 건물,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엄격한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가 건물의 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딱 센터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이제 그런 터가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뭐 터를 다지기도 힘들고 자연스럽게 이제 지형을 이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당, 그죠? 공자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평지다 이러면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균관 문묘는 앞에 사당이 있어요. 뒤에 강당이에요. 그러니까 전묘 후학이죠. 이건 전합 후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뭐 도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서원의 항교는 이 홍삼이 딱 있는 거죠. 이것도 아까 그런 관문, 경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냥 삼지창 저런 거는 이제 뭐 악기가 들어오면 이제 찔리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왜 향교를 두느냐? 우리가 이제 도성, 그러니까 수도도 마찬가지고 한 고을이 그죠? 업지가 있는 곳, 즉 지방간이 있는 그 이 도시는 항상 엄격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건설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옛날에 그 당시에 무슨 도시 통합이 있었겠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엄정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고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시청. 시청. 그러니까 관아트란 말이죠. 그죠? 관아 아닙니다. 관아는 오히려 살짝 옆에 있어요. 더 중심에? 예. 시장. 가장 명당이고 가장 중심입니다. 대관용시 성이겠죠. 그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의 이제 위치를 보면 지금 롯데 인벤스잖아요. 그거 지난번에 객사. 네, 객사고요. 객사입니다. 객사. 근데 뭐 객사가 그건 무슨 가장 센터. 숙소인데? 어? 객사 숙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객사는 이제 숙소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객사가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원래는 아니고 서울에서 이제 소위 관리들이 출장을 오잖아요. 그죠? 출장을 오면 공무원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숙소가 객사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기능이에요.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어떤 고을이든 객사는 가장 중요한 권력 공간이에요. 권력 공간. 즉 임금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백성들이 전통시대에는 뭐 우리 언론 그 매스컴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임금의 존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얼굴도 모르고 그죠? 어떻게 생긴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펜션을 가봤자 실제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 그죠? 그래서 각 고을에 지방간이 있는 곳에는 객사라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객사도 딱 건물이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객사의 모양을 본뜬 현대 건축물 어디 있습니까? 저역 진주역. 진주역입니다. 진주역. 진주역을 자세히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다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맛배 지붕으로 딱 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그 본전이 있고 그다음에 좌익사 우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날개처럼 이렇게 딱 뻗쳤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그 객사야. 그 공무원들 숙소. 그래서 오면은 숙소고. 이 가운데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정전인데 정전이라 그럴까? 여기는 살아있는 임금의 위패를 모셔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네. 네. 임금의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에 그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씩 그 망골레라 그러는데 골레를 그러니까 궁궐 임금이 이제 북쪽에 계시잖아. 그래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조회를. 그리고 그걸 수령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위패는 추후에 오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임금을 상징하는 임금의 상징물인 거지. 그럼 위패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패를 이제 패를 쓰는 거. 그걸 왜 하필 끝에 별을 못 써놔야 되니까. 이거 아니 사진을 그러니까 찍어놓을 그런 수 역할을 없고. 하는 거지 객사로. 옛날에는 요즘은 사진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시청하고 그 사진 표시라는 게 의지 아니고. 같은 시장님 얼굴 사진 붙이면 아 그만큼 이제 중요하니까 별도로 이제 또 관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업무를 여러 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객사가 이 권력 공간이고 그리고 이 객사를 중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왜 있냐면 객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이그 문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궁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묘우사 왼쪽에는 사당을 짓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한 국가로 치면 이 저 사당이 뭡니까? 아니 사당 이름 뭐라 그래? 우리 사극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하 뭐와 뭐를 보존하소서. 종묘와 사직. 그렇지. 종묘와 사직. 종묘입니다. 종묘. 우리가 이 딱 그 종묘 건물도 지금 기억나십니까? 종묘 건물도 맛배 지붕으로 쫙 펼쳐져 있죠. 옆으로 딱 일직선으로. 이 단일 건물로서 제일 깁니다. 넓 폭이. 그래서 이 세계유산에 우리나라에서 2번째인가 아주 일찍 그 등재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왼쪽에 딱 위치합니다. 그럼 오른쪽은 사직단이에요. 사직이라는 것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제사 지내는 제단이에요, 제단.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는 그랬습니다. 중국에는 이게 황구다, 또 둥거입니다, 둥거는. 그래서 우리 사직단은 네모나입니다. 천연지방 해가지고 네모나. 그래서 우리 진주는 객사가 아까 거기 있죠, 그죠? 롯데 면세 자리에요. 거기 있으면 딱 이렇게 딱 이 방향이죠. 북쪽에 딱 있고 왼쪽에 여기 맞죠? 공자의 사당 문묘. 저 이게 대성전이 있으니까 사당이 있는 거 맞죠? 그럼 오른쪽은 서쪽이잖아요. 어디쯤 되겠어요? 사직당. 우리 진주의 사직당 지금 안 남아 있어. 바로 전문대 있는 데가 맞아. 맞아. 보건대. 보건대 자리가 지금 우리 사직당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전혀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조선 시대까지 가장 진주시의 진주목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거기가.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그냥 밀어버린 거지. 단지 이제 이 향교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건 또 약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제사의 공간은 어떤 일상의 공간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서 딱 벗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집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무덤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외진 곳에 이렇게 향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팽팽하고 운동하는 그 행평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기에 이제 행평 유적지로 온 거는 사실 향교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동네 때문에 가장 상징하는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해서 옥봉이잖아요. 옥봉. 여기 옥봉 마을인데 원래 옥봉 값같이. 우리 진주에 그러면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을까? 너무 이 간주에 멀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네. 원래는 저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백성들은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온 생에 걸쳐 차별을 받았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름이 제대로 없습니다.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호적에도 못 올려요. 호적에 아예 못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도 뭐 돌돌자 있죠, 돌돌자. 그 다음 무슨 피, 그 다음에 석, 돌석, 뭐 이런 글자. 뭐 충, 현, 뭐 인, 이런 좀 유교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름은 절대 못 써요. 이름. 그럼 이제 자라면 우리가 이제 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우리 공교육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학교도 당연히 못 가고. 그러니까 뭐 글자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럼 좀 크면은 결혼을 해야 되죠. 혼인도 일반인하고 절대 못 해요. 절대. 그리고 혼인은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 결혼의 어떤 인생의 가장 뭐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는 결혼도 그 남자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그랬죠. 소등장가. 소의 그 안장도 없이 그 맨등에 그냥 타고 남자는 가고 여자는 널빤지 시집. 그러니까 그 가마 대신에 널빤지에 태워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이제 무덤에 상여를 태워가지고 무덤에 묻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공동묘지, 뭐 아주 잘 나가는 양반들은 자기 선산에 묻잖아요. 공동묘지도 못 들어갔어요. 그 백성들. 그래서 정말 진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차별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이 패션, 옷도 절대로 뭐 마음대로 입지 못합니다. 뭐 명주옷, 뭐 흔히 비단옷 이런 거는 절대 못 입고요. 두루마기 있죠. 이런 것도 못 입습니다. 그다음에 가시라든지 관을 절대 쓰지를 못하게 했고, 우리가 1900년 전에 해가지고 이런 항성신문 아시죠, 그죠? 유명한 그 항성신문 이런 그 기사를 보면 우리 진주의 백성들이 여기 진주성 안에 경상남도 도청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관찰부에 이제 막 민원을 줬거든요. 우리도 이제 또 1894년에 우리 신분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도 관을 쓰게 해달라. 그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주 관찰사가 백정도 감히 백정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개심죄로 소 있죠, 그죠? 생소 가죽.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소 가죽으로 이 관을 만들어 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민원이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 정도로 사실 많이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온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럼 우리 진주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근데 사실 뭐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은 요 옥봉 일대에 많이 살았어요. 사실 뭐 지금도 약간 그 달동네잖아요. 그죠? 우리 진주의 대표적인.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의 가장 그 입지 조건 중에 하나 물이 있어요. 여기에 하천이 흘러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축을 잡아가지고 씻어야 돼요. 피를 씻어야 돼요. 또 넓은 벽사장에 그 가죽 같은 거 이제 넣어가지고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옥궁 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장대 밑에 있죠. 서장대 밑에 이렇게 나불천 있잖아요. 나불천 쪽에 연결되잖아요. 그쪽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우리 섭천, 왕경동 쪽에. 근데 이제 여기는 약간 그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섭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섭천 소가 없는다. 무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위대한 말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살지도 않았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섭천에도 백성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선 시대까지는 모르고 적어도 일제강점기 때 뭐 이래서 신현수 선생님 뭐 어떤 그런 그분이 이제 망경록 쪽에서 큰 한약방을 했는데 우리 정언을 들어보면 거기에 주변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뭐 둘에는 섞여 살았겠죠. 우리가 우리 이합창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시장에 여기 큰 그 식육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또 강상우 쌤은 이게 나중에 그 우리 지금 발굴하는 데 있잖아요. 네. 진주 대척감정 그게 딱 발굴하는 거기에 저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백정들이 살고 있어요. 이학찬을 비롯한 백정들이 살고 있어서 그 뭐랄까 학교 입학 거부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호적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손을 잡고 이제 입학을 시켜주는 뭐 이런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옥봉 이 향교에 왔던 거죠. 사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조금 이 지형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랑 이게 맞는 근데 네. 강상우 선생님이 이제 그 백정 공부할 수 있는 백정들을 자기 고적에 올려야만 입학이 가능했다. 이거 그러니까 손만 그렇지. 잡고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 고적이 고적에 있어야 올리잖아요. 우리가 이른바 뭐라 하지 입학 통지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것처럼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 그래서 고적에 올려줘.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겠네요. 뭐, 그러니까 고적에 올려서 데리고 입학을 그렇죠. 시키는 사람 많지는 않았겠네요. 이제 진짜 일부 백지. 근데 이제 양반도 옛날에 고기를 먹었을 거고 네. 소설 보면 향교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백성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소설이 일화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번에 보니까 진주가 뭐 진주의 역사를 보고 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주 대첩 저렇게 되면서 엄청난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게 신분의 역사이고 이 향교를 볼 때마다 사실 좀 화가 좀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무엇을 보고 날 것이냐. 아까 그 선생님이 객사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것이 뭐 객사가 중요한 이유를 또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주. 예. 군주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건 정말 중요한 자리지만 우리가 지금 한 최근 100년 동안 이 신분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의 형평의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계속 객사가 중요하다고 과연 할 것이냐. 뭐가 중요하다. 나는 그게 좀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계속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더더욱 드네요. 날씨도 덥고 열도 좀 확 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말씀 드리겠네요. 어제 TV 뭐 SCS인가 그걸 보니까 시장님도 나오고 하고 또 저기 내가 그 김장하 쌤도 나오시고 진주에 뭐 지금 뭐라 이렇게 문화 역사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 보자. 역사관 걸리? 뭐 그러면서 그 역사 박물관인가 뭐 그걸 만들자 하면서 지금 뭐 역사관 그런 걸 하면서 그래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진주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라고 순간 물었을 때 우리는 관하다라고 말하는 자체부터 좀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권력의 역사를 그걸 진짜 역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사가 뭐가 중요하냐? 객사가 중요하다.
객사의 중심을 봤을 때 얘는 두 번째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두 번째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물었을 때 지금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라고 했을 때 우리도 언영 중에 그 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이제 위계의 개념으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50년 동안 배워왔던 게 그거구나.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렇게나 말을 해도 마음속에 신분은 안 바뀌는구나. 그 약간 썩 깊이 가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게 그 어떤 뭐 끌력 공간이라고 해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어떤 한 도시가 그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연결되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인연의 감정을 오늘 보니까 아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역사 인식이 우리가 좀 지금 바꿔야 답사하는 되지 않나. 것처럼 네네. 이런 그 형평의 역사 이런 걸 정말로 제대로 좀 복원하고 기념해야 되는 역사야.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형평의 역사는 뭘 배워야 할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만약에 이 지역 사람들이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옥공 산다, 양명 산다 이러면 지금도 진주에는 어떤 이미지가 말은 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 어떤 이렇게 내부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또 뭘까? 또 다른 형평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산다가 뭐 자기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땅땅이 TV에서도 형평을 무시하는 진짜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 거. 이렇게 그게 로고로 나오잖아요. 이런 걸 수용하는 국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데서 지금의 형평은 뭐 해야 될 것인가가 잘했나요? 제가 지금? 오히려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아니 좀 할 일이 막 느껴져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그 시점에. 뭘 형평 토크요. 갑자기 왜 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엄마를 좀 건네 좀 계십시오. 우리 아니, 이동해야 되는데. 안 멋있는 말 하세요. 사이 민망하게 지금 잃어버렸어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래서 좀 그래요. 학교 자리에서 저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몇 번 얘기를 왔고 저는 사실은 그 향교를 떠올리면 제가 소설을 뭐 여러 가지 이제 태백산맥이나 뭐 이런 소설을 읽을 때 그 우리의 그 양반이 그 백정을 그러니까 정말 뭐가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저도 고기 먹으면서 도대체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짓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게 뭐가 바뀌었지 도대체? 뭐가 그래서 바뀌었지? 계속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가